이런 사람은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옵니다. 어쩐지 마음이 무겁고 허전한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SNS에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주변은 이미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겨우 살아내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조선 후기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긴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한때는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오르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거센 시련으로 이끌었습니다. 형제들의 유배, 그리고 본인의 18년간 귀양살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삶. 하지만 바로 그 늦어진 시간들 속에서 정약용은 가장 빛나는 학문과 사상을 꽃피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물은 늦게 올수록 복이 된다. 일찍 부자가 된 자는 스스로를 망치기 쉽다. 세상은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들썩하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큰 그릇은 오랜 기다림과 준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초조함, 막막한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그릇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이며 아직 오지 않은 깊은 복이 당신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복은 그 사람의 깊이에 따라 도착한다 고도 말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금 당장은 재물복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복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늦게 피는 꽃은 더 짙은 향기를 품습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의 명언과 삶을 통해 왜 어떤 사람은 뒤늦게 복이 오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의 삶, 그리고 준비된 복. 조선 후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산 정약용. 그는 가문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누가 봐도 젊은 시절 성공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는 관료로 승승장구했지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순조롭기만 하진 않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버지는 옥사하고 형제들은 유배되고 자신은 멀고 외진 강진 땅으로 귀양을 갑니다. 거기서 그는 18년을 보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끊긴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기 인생의 진짜 봄을 준비합니다.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매일같이 글을 썼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가 귀향지에서 남긴 책만 해도 무려 500권,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재물도 없던 그 자리에서 정약용은 자기만의 복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말했던 재물은 늦게 올수록 복이 된다 라는 말은 그저 경제적인 돈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재물은 지식이었고 명예였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가치였습니다. 그가 귀향지에서 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는 이후 조선사회개혁의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자기 안에 더 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은 재물보다 오래가는 지혜와 성찰 그리고 사명감이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귀향을 가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일찍 성공만을 좇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이름조차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복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을 고난에 빠뜨린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와 같은 시련의 시간 속에 있나요? 혹은 아직 아무 복도 오지 않은 것 같아 초조한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정약용도 18년이라는 시간을 버림받은 땅에서 보내며 뒤늦게 오는 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복은 빠르지 않았지만 그 복은 시대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 당신에게도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복은 늦게 오는가? 왜 어떤 사람은 복이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려야만 할까요? 이 질문은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두고 고민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물은 그릇을 따라 주어진다. 그릇이 작으면 넘치고 그릇이 크면 천천히 차오른다. 복이 늦게 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줄 수 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약용은 귀향 시절 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은 사람이 깊어질 때까지 결코 가볍게 복을 내리지 않는다. 복은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돈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그것을 지킬 내면이 없을 때 그것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빨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왜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찍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이 아니라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시험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반면에 늦게 복이 오는 사람은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단련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의 본질을 배웁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견디며 학문을 쌓았듯 그런 사람은 복을 받기 전부터 이미 준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복은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한번 왔을 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그 사람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은 속도가 아닌 깊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달리지만 복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피는 매화처럼 정약용은 결국 조선 최고의 사상가로 인정받았고 그가 남긴 책과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도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자신을 탓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복은 지금 속도가 아니라 깊이와 단단함을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오는 중입니다. 복이 늦게 와도 반드시 따르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복은 어리석은 자에게 머물지 않는다. 그 복을 다스릴 지혜가 있는 자에게 간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다스릴 그릇을 가진 사람일까요? 복이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정약용의 철학과 삶을 바탕으로 그 5가지 공통된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 복은 혼자의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정약용도 가장 깊은 깨달음을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유배지에서 얻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내하며 내면을 다진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전에 스스로를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영원히 헤맬 뿐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정약용은 귀양살이 중에도 하루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란 배움을 통해 천천히 쌓이는 금이다. 복은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 가는 보상입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도 누군가를 잊었을 때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은 이미 복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약용은 강진에서 풀벌레 울음에도 시를 지었고 마당에 핀 들꽃 하나에도 감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재물보다 귀하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는 늘 여백이 있고
복이 깃들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 정약용은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는 순간에도 명예와 돈을 지키기보다 양심과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좇으면 큰 복은 달아난다. 진짜 복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에 찾아옵니다. 남을 이기기보단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정약용은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조차 글로 위로하고 후학을 위해 지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면 하늘은 그를 더욱 빛나게 한다.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는 언젠가 반드시 크게 돌아오는 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지켜낼 수는 없는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조금 늦게 찾아와도 절대로 그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복은 단지 운이 아니라 살아온 마음의 깊이에 따라 결정되는 선물입니다. 뒤늦게 오는 복은 왜 더 깊고 단단한가?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내 복은 이렇게 늦게 오는 걸까?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복은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더 깊이 스며든다. 복은 빠르게 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빨리 자란 것은 빨리 시들고 천천히 자란 것은 오래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하루아침에 자란 대나무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속이 텅 비어버립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 느티나무는 수십 년을 견디며 바람을 맞고 비를 견디며 자랍니다. 그 느티나무는 그늘이 되고 집이 되고 세월을 이기는 기둥이 됩니다. 당신의 복이 늦게 오는 이유는 그만큼 단단한 기둥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 남들보다 늦게 올지 몰라도 한 번 오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하늘이 주는 하나의 배움일지 모릅니다. 이 복을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연습. 복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감사할 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손도 잡아줄 수 있게 만듭니다. 그건 단지 돈이나 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가 남긴 문장 하나, 생각 하나, 철학 하나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복입니다. 빠르게 와서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복. 지금 복이 늦게 오는 당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그 복을 지탱할 진짜 뿌리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문장을 오늘 당신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은 기다림 끝에 오되 그 기다림의 깊이만큼 오래 머문다. 현대인을 위한 복의 철학, 조급함을 내려놓는 법.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너무 빠릅니다. 문자 한 줄도 3초 안에 답장이 안 오면 불안하고, 결과가 금방 나오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자책합니다. 하지만 복은 속도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귀양살이 18년 동안 끝없이 공부하고 묵묵히 버틴 이유는 조급함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조급함이 아니라 믿고 쌓는 느긋함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이제는 뭘 시작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하지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단지 당신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정약용도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책들을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저작들은 모두 고난의 끝자락에서 탄생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건 복이 아니라 시험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3가지 방법. 첫째, 나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복을 담을 내면을 키웁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속도는 당신의 속도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빠른 길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적어보세요. 감사는 지금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더 자주, 더 크게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복을 기다리며 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이 오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은 결국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다가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더 깊고 단단하게 살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만 주어지는 늦게 오는 복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까지도 권력이나 부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배움과 성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살아갔고 그의 마지막은 조용하지만 위대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뜻은 책 속에 남아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란다. 정약용에게 있어 복이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깊이를 스스로 완성해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늦게 피었지만 오래도록 향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말과 삶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다시금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은 늦게 올수록 단단하고 오래 기다릴수록 오래 머문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 그대는 지금 복을 담을 그릇을 빚는 중이니 혹시 지금 복이 너무 늦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은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복을 보낸다. 그리고 그 복은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모양으로 온다. 정약용의 삶처럼 당신의 복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느 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세요. 당신이야말로 뒤늦게 복이 반드시 찾아올 사람입니다. 복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복의 중심에 있다.